연애 코치랩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대방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기분. 마치 저는 그 사람의 공기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상대는 그 공기의 소중함을 전혀 모르는 듯한 그런 기분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간절히 바라는 그 소중한 대우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베푸는 소중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방법.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분명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마치 세상의 중심이 그 사람으로 바뀌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의 일상이 궁금하고 그의 기분이 곧 내 기분이 되며 그의 행복이 내 행복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 공기처럼 존재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잘 잤어. 오늘도 힘내.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퇴근 시간에는 오늘 저녁 뭐 먹었어? 피곤하지? 라며 그의 하루를 챙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밤새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주말에는 그의 취향에 맞춰 데이트 코스를 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위한 진심 어린 사랑이자 배려라고 생각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미묘하고도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소중함을 매 순간 느끼며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숨이 막히고 답답해져야 비로소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매일 아침 안부를 묻는 메시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 그리고 여러분이 묵묵히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걱정이 혹시 그의 눈에는 점점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피곤하시죠?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온 마음을 다해 베풀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 느낌에 지치셨을 테고 관계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처음에 그 설렘과 소중함은 사라지고 그저 평탄하기만 한 관계의 모습에 지치셨을 거예요. 마음이 닳아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 저도 남자지만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는 듯한 허무함. 나의 노력, 나의 시간, 나의 감정이 그저 당연한 일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우리는 그런 순간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아, 내가 부족한가 보다. 더 많이 해야겠다. 더 많이 관심을 표현하고, 더 많이 대화를 시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보여줘서 그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고 말이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그의 마음이 식은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그의 SNS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고 그의 짧은 카톡 답장 하나하나에 온갖 의미를 부여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하죠. 오늘 뭐 해? 라는 나의 질문에 응, 그냥 있어라는 단답형 대답이 돌아올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야 하나?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한 남자가 여러분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때로는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사라져주는 것입니다. 사라지라고요? 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너무 극단적이고 위험 부담이 큰 방법처럼 들리시죠? 그러다 진짜 헤어지면 어떡해? 이건 그냥 밀당이나 자존심 싸움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를 믿어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비겁한 심리 조종 기술이나 유치한 냉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에 반드시 필요한 건강한 거리를 만드는 예술이며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다시 돌아볼 기회를 주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 계획된 사라짐입니다. 이 사라짐은 상대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되찾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아주 현명한 전략이죠. 자,
그럼 이 계획된 사라짐, 즉 부재의 기술이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학적 원리를 함께 파헤쳐 볼까요? 인간의 심리는 아주 흥미롭게도 희소성의 원리에 강력하게 반응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에는 가치를 크게 두지 않아요. 이건 비단 남녀 관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정판 운동화에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는 이유, 단종되어 버린 과자를 그리워하는 이유, 모두 같은 맥락이죠. 언제든 살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열광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나 100%의 에너지로 그의 곁을 지켜준다면 그는 처음에는 감사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요. 해가 뜨는 것에 매일 아침 감동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맛있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힘들었지? 무슨 일 있었어? 라며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위로 속에서 안정을 찾죠.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됩니다. 이건 정말 좋은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안전함이 당연함으로 변질될 때 발생합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 집은 이런 곳이지, 원래 내 여자친구는 나를 이렇게 챙겨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그의 일상의 배경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계획된 사라짐을 시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여러분이 보내던 오늘도 힘내라는 메시지가 어느 날 오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바쁜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메시지가 없다면 그는 문득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 있나? 혹시 화났나? 라는 생각과 함께 매일 아침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던 그 작은 메시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단순한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에 나를 응원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의 증명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매주 금요일 저녁은 함께 영화를 보는 날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느 금요일 여러분이 미안한데 나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선약이 있어. 다음 주에 볼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는 아마 처음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어라, 얘도 나 말고 다른 약속이 있구나. 자기만의 세상이 있구나. 그는 여러분이 오직 자신만을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금요일 저녁, 늘 함께 보던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여러분의 빈자리를 느끼게 되겠죠. 그 빈자리의 크기가 바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재가 가진 힘입니다. 부재는 공백을 만들고 그 공백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채우던 것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객관적인 시각을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늘 코앞에 있어서 보이지 않던 여러분의 가치를 한 걸음 떨어져서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사라지라고 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상대를 불안하게 하고 관계에 불신을 심어주는 아주 미성숙한 행동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깊이 있는 사라짐, 세련된 거리두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분이 단순히 그의 관심을 되찾는 것을 넘어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매력은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가치를 되찾는 여정,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가장 첫 번째이자 기본이 되는 단계입니다. 바로 의식적으로 소통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의도적이라는 두 글자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상대방을 무시하고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잠수가 아닙니다. 삐져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입을 꾹 닫아버리는 유치한 침묵 시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맑은 정신에서 비롯된 아주 냉철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잘 잤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었다면 며칠만 잠시 멈춰보는 겁니다. 그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가 그의 안부로 시작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에게도 알려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매일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 오늘 저녁 뭐 먹었어? 지금은 뭐 해? 라고 다정하게 묻는 습관이 있었다면 그 전화도 잠시 쉬어보세요. 매일같이 보내던 귀여운 이모티콘들, 둘만 아는 웃긴 짤들의 개수도 조금 줄여보세요. 여러분의 핸드폰과 그의 핸드폰에 진짜 휴식 시간을 선물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울리던 알림에서 벗어나 각자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이 침묵은 두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하나의 패턴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면 당연히 그녀에게서 연락이 온다. 저녁이 되면 당연히 그녀가 내 일과를 궁금해한다는 그 예측 가능한 흐름을 완전히 뒤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익숙했던 메시지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 작은 공백, 미세한 허전함이 생겨납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그도 아마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오늘 바쁜가 보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침묵은 마치 조용한 방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들리지 않지만 한 방울 또 한 방울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그 어떤 소음보다도 더 크게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되죠.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지? 무슨 일 있나? 왜 연락이 없지?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호기심과 그리움이라는 작은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수동적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받던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여러분을 궁금해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제게 아주 친한 친구 중에 미소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친구예요. 남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항상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죠. 아침마다 그날의 날씨와 함께 힘내라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심시간에는 밥은 잘 챙겨 먹었어? 라고 묻고 저녁에는 피곤할 텐데도 꼭 영상통화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점점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자신이 열정적으로 다가갈수록 남자친구는 오히려 점점 더 무심해지고 그녀의 연락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응, 응 같은 단답형 대답이 늘어갈수록 미소의 마음은 까맣게 타 들어갔습니다. 저는 미소에게 딱 3일만 의도적인 침묵을 실천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요. 물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외지만 일상적인 안부 연락은 완전히 끊어보라고 했죠. 첫째 날 미소는 핸드폰만 붙들고 안절부절 못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메시지를 보내려던 손가락을 억지로 참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지금이라도 보낼까? 이러다 정말 우리 관계가 끝나는 거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남자친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소는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꺼봐, 내가 연락 안 하니까 자기도 안 하잖아. 역시 나만이 관계를 붙들고 있었던 거야. 자책감에 빠지기도 했죠. 하지만 기적은 셋째 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해요. 자기야, 혹시 무슨 일 있어? 며칠 동안 왜 이렇게 조용해?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라도 있는 거야? 영 너답지 않아서 계속 신경 쓰였어. 그 한마디 미소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러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들을 수 없었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계속 신경 쓰였어. 아, 미소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침묵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 3일간의 침묵은 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친구가 미소의 존재가 자신의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그녀의 그 따뜻한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가장 값진 시간이 되어준 거죠. 그녀의 부재가 그의 마음속에 그녀의 존재를 다시 새겨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도적인 침묵이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시끄럽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요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인 의도적인 침묵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압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누르던 통화 버튼을 참아야 하고 그의 소식이 궁금해 자꾸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싶은 자신과 싸워야 하니까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두 번째 단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방법의 영혼과도 같은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방구석에 앉아 핸드폰만 바라보며 고통 속에서 그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의 삶에서 잠시 사라지는 진짜 이유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찬란하게 등장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 온전한 스포트라이트를 여러분 자신에게 비추는 시간인 거죠. 구체적인 행동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그의 하루를 상상하는 데 사용했던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부터는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나중에 해야지라며 미뤄왔던 그 무언가를 시작해 보세요. 매트 위에서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요가나 필라테스 클래스에 등록하는 겁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땀 흘리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댄스 학원도 좋고요. 흙을 만지며 나만의 도자기를 빚거나 향기로운 꽃으로 공간을 채우는 법을 배우는 것도 멋진 일이죠. 꼭 무언가를 배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그동안 읽다 만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보는 겁니다. 혼자 예쁜 카페에 가서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못했던 오랜 친구들과 만나 밤늦도록 수다를 떨어요. 먼지 쌓인 베란다의 작은 화분들을 다시 가꾸고 어수선했던 옷장을 정리하고 오직 나만을 위한 근사한 저녁 식사를 차려보는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와인 한 잔을 곁들이면서요. 이것이 왜 그토록 효과적일까요? 첫째, 이 행동들은 여러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짜 바쁘게 만들어줍니다. 그의 연락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감정의 소모에서 벗어나게 해주죠. 핸드폰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내 앞에 놓인 따뜻한 커피와 재미있는 책, 내 몸의 근육을 느끼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니까요. 둘째, 그리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유인데,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시간과 정성을 투자할 때 여러분은 정말로 더 깊고 흥미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그의 인정을 갈구하고 나의 행복을 그에게서 찾으려는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였다면 이제는 내면의 만족감과 평화로 가득 찬 스스로 충만한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 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그가 없어도 이미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으니까요.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자기만의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가진 여자만큼 매력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여자는 더 이상 사랑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멋진 세계로 상대를 초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 역시 어느 순간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좀 지루하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권태기라고 하죠.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처럼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 데이트 코스도 비슷했고 나누는 대화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때 저는 여자친구를 탓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제 안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어릴 적부터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배워보는 거였죠. 저는 여자친구에게 요란하게나 이제부터 기타 배울 거야 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주말 저녁 시간을 이용해 기타 학원에 등록하고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을까요?
여자친구가 어느 날 제게 묻더군요. 오빠, 요즘 주말 저녁마다 좀 늦네. 무슨 일 있어? 저는 그냥 웃으면서 연습실에서 제 어색한 손으로 기타 코드를 잡고 있는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아주 새롭고 반짝이는 존경과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매일 보던 익숙한 남자친구가 아니라 자신만의 열정을 조용히 키워나가고 있는 한 남자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우와, 오빠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네. 멋있다. 그날 밤, 제 여자친구는 제가 서투르게 연주하는 도레미와 엉성한 코드 진행을 몇 시간이고 소파에 앉아 조용히 들어주었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 서툰 기타 소리는 단순히 저의 주말 저녁 시간을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어느새 우리 관계에 그 미묘했던 빈 공간까지 아름다운 멜로디로 가득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상대방에게도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라짐은 이처럼 여러분 자신을 되찾고 여러분의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은 요가, 새로운 취미,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오롯이 혼자 즐기는 평화로운 시간들로 조금씩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정원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세계를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경계선입니다. 함부로 누군가 들어와 여러분의 꽃을 짓밟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단단한 울타리 말입니다. 깊이 있는 여자는 자신만의 경계선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경계선을 세운다는 것이 그와 언성을 높여 싸우거나 나랑 일둘 중 하나만 선택해 같은 유치한 최후 통첩을 날려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관계를 망가뜨리는 아주 미성숙한 방법일 뿐이죠. 진정으로 현명하고 깊이 있는 여성은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단호함으로 자신의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이렇습니다. 만약 그가 데이트 약속을 항상 막판에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제는 부드럽게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가 금요일 저녁 6시에 전화해서 자기야, 지금 뭐해? 나올래? 라고 묻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이었다면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달려나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쉬워서. 나 오늘 저녁엔 이미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연락 줘서 깜짝 놀랐네. 혹시 다음에는 조금만 더 일찍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럼 정말 좋을 텐데. 보세요, 여러분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쉽다고 표현했고 이미 선약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를 위한 부드러운 제안을 덧붙였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한창 업무에 집중하고 있거나 무언가를 배우고 있을 때 그가 자기야, 나 지금 이거 좀 급한데 바로 해줄 수 있어? 라고 요구한다고 칩시다. 예전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의 요구를 들어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침착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응, 알았어. 그런데 나 지금 이거 하나만 딱 마무리하고 5분만, 아니 10분만 있다가 바로 봐줄게. 괜찮지? 이 말은 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존중하며 그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왜 효과적일까요? 이 작은 변화들은 여러분의 남자에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여러분에게는 그를 제외한 여러분만의 삶과 여러분만의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이 먼저 자기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그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반짝하는 그리움이나 불타는 열정보다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이야말로 관계를 평생 지속시키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한 고객분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분은 남자친구가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하면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일정을 취소하고 달려나가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
운동 시간, 심지어 가족과의 저녁 식사까지도요. 그녀는 그것이 사랑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증표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남자친구는 점점 더 그녀의 존재를, 그녀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잡을 때 그녀의 스케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의 시간에 맞춰 통보하게 되었죠. 그녀의 희생은 존중이 아닌 당연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부드럽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요. 어느 날 저녁 남자친구가 어김없이 오늘 저녁에 뭐 해? 잠깐 볼까?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우리가 함께 연습했던 대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 오늘 요가 가는 날이라서 저녁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그녀는 남자친구가 뭐야, 나보다 요가가 더 중요해. 너 변했다. 라며 화를 낼까봐 온몸이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그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놀란 듯, 아, 진짜 요가 가는구나. 알았어. 그럼 내일은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조금 놀랐을 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의 제안을 여자친구가 거절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도 그녀만의 삶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작정 연락해서 나오라고 하는 대신 자기야, 이번 주 주말에 혹시 시간 괜찮아? 혹은 다음 주 수요일 저녁 어때? 라고 먼저 그녀의 일정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그녀는 어디론가 멀리 사라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삶에 요가라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명확한 경계선 하나를 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경계선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소중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바로 이 경계선을 지키는 그 조용하고도 단단한 힘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첫 번째 단계인 의도적인 침묵을 통해 소통의 패턴을 깨고 두 번째 단계에서 그 빈 시간을 자기 자신으로 채워 넣었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경계선을 세워 자신의 소중한 세계를 지키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는 이제 여러분의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이란 사람을 조금씩 존중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의 가치를 그의 뼛속 깊이 깨닫게 할 시간입니다. 바로 사라짐의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 물리적인 부재를 통해 소통하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짧은 여행을 선물하세요. 주말을 이용해 혼자 부모님 댁에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늘 함께 가던 명절이나 생신이 아닌 그냥 평범한 주말의 말이죠.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아 시끌벅적한 강릉이나 부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금 더 용감하다면 여러분이 늘 가고 싶어 했던 조용한 도시, 예를 들면 고즈넉한 경주나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전주 같은 곳으로 훌쩍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아주 멋진 방법입니다. 이 계획을 그에게 통보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나 한번 보자는 식의 도전적이거나 화가 난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주 평온하고 즐겁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야, 나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2박 3일 다녀오기로 했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올게. 이렇게요. 여러분의 부재가 그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선물이자 재충전의 시간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방법이 왜 그토록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까요? 물리적인 부재는 그의 마음에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한 방을 날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집 상상해 보세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실에는 여러분의 웃음소리 대신 정적만이 흐릅니다. 식탁에는 마주 앉아 오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이 모든 침묵과 텅 빈 공간을 온전히 혼자서 마주해야만 합니다.
스스로 저녁을 차려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 하고 여러분이 늘 챙겨주던 사소한 것들을 모두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 그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짜 그리워하게 됩니다. 아주 깊고 절실하게요. 그는 여러분이 아침에 내려주던 커피의 향을, TV를 보며 별것 아닌 장면에 까르르 웃던 여러분의 웃음소리를, 심지어는 제발 양말은 빨래통에 좀 넣어 라고 말하던 여러분의 그 사랑스러운 잔소리까지도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그의 곁에 없을 때 여러분의 존재는 그의 마음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빈자리의 크기를 통해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 경험을 직접 말씀드리는 게 더 와닿을 것 같네요. 예전에 제 아내가 회사 워크숍과 연계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해외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며칠은 좀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늦게까지 마음껏 게임을 해도 잔소리할 사람이 없고 보고 싶었던 영화 시리즈를 밤새도록 볼 수 있었지. 아, 이게 바로 자유구나 하고 잠시 철없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딱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늦은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를 덮쳐온 것은 싸늘한 공기와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요. 저는 현관문 앞에서 오늘도 고생 많았어 라며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던 아내의 모습을, 주방에서부터 흘러나오던 맛있는 찌개의 냄새를,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늘 하루는 어땠어? 라고 조용히 물어봐주던 그 다정한 목소리를 제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 아내가 없다면 제 삶이 얼마나 텅 비고 건조하고 말 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돌아왔을 때 저는 공항에서 아내를 보자마자 그 어느 때보다도 꽉, 아주 꽉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잃어버렸던 조각을 되찾은 사람처럼요. 여러분의 부재는 때로는 그 어떤 열마디의 사랑 고백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해 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짧은 여행이 끝나고 혹은 여러분만의 충만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그를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이 그동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노력을 완성시키는 용의 그림에 마지막 눈동자를 그려넣는 활용점정의 순간입니다. 이 마지막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모든 과정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은 내 작전이 성공했나, 안 했나? 그의 눈치를 살피며 초조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처럼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그에게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넘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요. 구체적인 행동은 이렇습니다.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아주 환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보낸 시간이 얼마나 멋졌는지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나 이번에 가보니까 경주가 정말 좋더라. 특히 그 황리단길에 있는 카페는 완전 내 스타일이었어.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다음에 꼭 같이 가자. 혹은 이거 내가 이번에 도예 클래스에서 만든 컵인데 어때? 좀 삐뚤하지만 내 첫 작품이야. 이렇게요.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에서 얻은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공유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절대로 나 없는 동안. 어땠어? 내 생각 많이 했어? 허전하지 않았어? 같은 질문으로 그를 신문하지 마세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스스로 충만한 여성의 모든 기품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질문 속에는 너의 인정을 통해 나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다는 의존적인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의 대답을 통해 여러분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왜 효과적일까요? 여러분의 이런 태도는 그에게 여러분의 사라짐이 자신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나 시험이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멋지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죠.
그는 단순히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넘어 한층 더 깊어지고 활기 넘치는 여러분이란 사람에게 새롭게 매혹될 겁니다. 독립적이고 즐거워 보이고 자기 삶에 만족하는 여자. 그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멋진 여자의 곁에 있으려면 나 역시 더 노력해야겠구나. 그녀의 풍요로운 세계에 어울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고요. 바로 이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격상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건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다시 미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3일간의 침묵 끝에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미소는 왜 이제야 전화했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그를 다그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밝고 평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응, 나 잘 지냈지. 마침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그리고 오늘 저녁엔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처음으로 구워봤는데 생각보다 성공적이야.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평온함과 즐거움, 그를 향한 원망이 아닌 자기 삶에 대한 순수한 만족감. 그 건강한 에너지가 전화기 너머의 남자친구에게는 신선한 호기심과 동시에 그동안 그녀의 소중함을 알아주지 못했던 자신의 무심함에 대한 작은 죄책감마저 느끼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제안한 적 없던 이번 주말에 같이 서점에 갈까? 라는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미소는 단순히 그를 자기 곁으로 다시 끌어당긴 것뿐만 아니라 그의 발로 직접 자신의 세계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자발적으로요. 이것이 바로 사라짐의 기술이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로 기꺼이 그를 초대하는 매력적인 주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유치한 연애 기술이나 심리 조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며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을 존중할 때 세상도 그리고 여러분 곁에 그 사람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그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온전히 행복할 때 여러분의 사랑은 비로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의 구체적인 단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어떤가요? 어쩌면 하나의 기술 혹은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비법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을 단순히 남자의 관심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결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 동안의 사라짐이라는 비법의 진짜 비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말이죠. 그가 여러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바로 여러분이 그가 없어도 아주 잘, 그리고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가 변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다시 매달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애타게 찾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이 여정 끝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아주 달콤한 부가 효과일 뿐입니다. 이 여정의 가장 큰 보상은, 가장 위대한 전리품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어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용기 내어 침묵했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연락을 참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독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법을 배우고 그 시끄러운 외로움을 내면의 평온함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익힌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빈 공간을 진심으로 채워갔을 때 여러분은 그저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의 허락이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정원을 가꾼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호하게 경계선을 세웠을 때 여러분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홀로 먼 여행을 떠났을 때 여러분은 누군가의 여자친구나 아내라는 역할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순수한 본연의 여러분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현대의 여성 스토아주의자라고 부르는 진정으로 깊이 있는 여성들의 철학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철학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완벽하게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그의 눈에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하게 서 있을 때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평온하고도 강인한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내면에서 스스로 기쁨을 찾은 여자는 더 이상 외부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라는 당당함, 그 필요 없음의 아우라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녀의 세계에 들어와 탐험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거부할 수 없는 마법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잠시 사라지세요. 하지만 그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오롯이 사랑해주기 위해서요. 잠시 그를 떠나세요. 그가 여러분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진짜 여러분을 되찾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그의 태도가 변했든 변하지 않았든 어쩌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이미 더 완전하고 더 평화로우며 더 자유로운 여러분 자신의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여정의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사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그토록 찾고 있는 소중한 대우는 사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바치는 소중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 동안의 사라짐은 결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사람, 바로 여러분 자신을 향한 사랑과 존중을 다시 날카롭게 갈고 닦기 위한 아주 섬세하고 지혜로운 도구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세요. 한 여성의 진정한 기품은 누군가를 놓지 않으려고 애쓰며 그의 옷자락을 붙잡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뿜어내는 내면의 평온함과 스스로 바로 서 있는 당당함,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녀의 곁에 머물며 지켜주고 싶게 만드는 그 조용한 단단함에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숨쉬기 위해 필요한 공기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공기는 소중하지만 누구도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향기로운 꽃과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여러분만의 정원이 되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간절히 그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정원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저와 나눈 이야기를 통해 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잠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사라져 진짜 나를 되찾고 여러분 내면의 평화를 스스로 단단하게 구축해 나갈 그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9를 남겨주세요. 숫자 9는 동양 철학에서 완성, 그리고 하나의 낡은 주기를 끝내고 더 찬란하고 희망찬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작은 행동을 여러분 자신과의 굳은 약속, 이제부터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평화를 선택하고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는 강력한 다짐으로 여겨주세요. 오늘 저의 이 긴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온하기를, 그리고 여러분만의 기쁨을 찾아가는 그 여정에서 늘 단단하고 행복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